그리고는 끝까지 한 얘기가 성훈이가 그럴 일이 없다. 아, 성훈이가 그럴 리가 없다. 김성훈 차장이 거기다가 했다고 하는 말들에 네, 네. 대해서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 네. 김성훈이 날 배신했을 리가 없다. 어. 그럴 리 없거든요. 아이고, 뭐가 그럴 일이 없어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은 이후부터 기존 진술을 바꿨다는 내용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6일 법원에 제출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66조 불량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인멸 및 주요 참고인을 위해할 우려를 제시하며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회유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강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 경찰과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차장은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가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지난 3일 특검에 출석해 약 17시간 조사받았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속한 변호사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초반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게 되자 비로소 윤 전 대통령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있을 경우 김 전 차장을 회유 또는 압박해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거론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등 비상계엄 핵심 3인방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도 적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수많은 하급자들이 구속되거나 수사 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는 등 고통받고 있음에도 범죄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하급자들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도 지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입회해 김 전 차장의 진술에 영향을 줬다는 특검 지적에 대해 김 전 차장은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어 번복하고 말고 할 게 없다며 변호인이 바뀌어서 다른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공개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근데 의외로 윤석열 쪽에서 변호인이 그것을 기자단을 통해 뿌렸다는 얘기인데 그게 자기들한테 유리한가? 왜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언론을 통해서 뭔가 좀 조성하고 그다음에 말을 바꿨다라고 하는 그 참고인들 뭐 공범들 이 사람들한테 약간 그 바깥에서 압력을 좀 행사하려고 하는 입장이었다. 아 거기에 진술한 사람들 예,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김성훈 뭐 김성훈, 강희구 이런 사람들. 사람들이 말을 바꿨다 이러니까 윤석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압박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영장 나오고 나서 저기 아크로비스타가 경로했는데요. 경로한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영장 중에 국무회의를 불법적으로 자기 아는 사람들만 친한 사람들만 불러서 다른 사람 국무위원들의 그 권리 행사를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자기네들이 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윤석열이 가장 화낸 부분, 영장을 보고 가장 화낸 부분이 뭐냐면 도망갈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도망이라고 여기에 경로를 했답니다. 도망 다녔잖아. 아니 그렇지. 근데 아니 국가원수는 대통령인데 자기가 도망간다고 여기에서 막 화내고 있다가 다른 거는 반박을 못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는 여기에서 제일 화나고 그리고는 끝까지 한 얘기가 성훈이가 그럴 일이 없다. 아 성훈이가 그럴 리가 없다. 김성훈 차장이 거기다가 했다고 하는 말들에 네. 대해서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 네. 김성훈이 날 배신했을 리가 없다. 네. 근데 했잖아. 했잖아. 했죠. 이제 새벽에 인간띠를 만드는 극우 지지자들이 자기들은 점점 더 늘어난다라고 판단을 하고 극우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시그널 배신자들에 대해서 여론전을 강화하게 그래서 이거 해달라. 풀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죠. 너무 모질한 거 아니야?
정광훈 목사 할 수 있는 게 이런 점밖에 아니 없다라는 그래서 게 결론입니다. 조선일보하고 동아하고 SBS가 자기 거를 이제 잘 실어주면서 자기 입장을 잘 대변해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거기 쪽에다가 조금 자료를 많이 주면 설명을 많이. SBS 중요해요. SBS. SBS가 중요하고, 네. 예, 그래서 그리고 SBS가 왜 중요해? 아니 SBS는 자기 편이라고 아직도 생각합니다. 근데 바뀌었어요 SBS. 정신 못 차리고 있네. 네. 아직도. 아니 정신 원래 못 차렸는데 지금 이 상황이 돼 정광훈 목사 인간 띄고 보고 우리 관심 없다고 자기는 지방으로 내려가겠다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변호사들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지금 이걸 심각하게 본다. 윤석열 변호인단 쪽에서 유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 유출한 것 자체가 심각할 건 하나도 없는데 그건 뭐 다 서로 하는 그렇죠. 것들이어서. 검사들이 원래 하던 일. 원래 자기네가 하던 거야. 그 근데 목적과 의도를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 아니야. 걔네들이 좀 실수했던 건 주민등록번호를 안 지우고 보내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니까 아이 잘 됐다. 요거 가지고 한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등등 해서 한번 잡아버리자. 근데 그 잡아버리기를 사람들이라고 특정했을 수 있다는 이유가 뭐야? 그게 이제 법 66쪽을 딱 보면은요. 넘버 1부터 66페이지까지 나오는데 거의 법원 18시 뭐 41분 이렇게 딱 보낸 시각이랑 팩스 번호가 나와요. 팩스 번호가 나와 있어. 네. 그러니까 팩스 변호사 팩스를 사무실 팩스 번호가 나와 변호사 있어. 사무실 보내버리니까 그거 지우고 보냈어야지. 그러니까 법원에서 받은 팩스 번호가 나오니까 내 말은 그 변호인단이 이걸 기자들한테 뿌릴 때 그걸 그러니까 지웠어야지. 지워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세밀하지 않아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아니 그리고 원래 그거는 요즘 나이 든 변호사가 맞는 게 다 나랑 비슷한 변호사들이거든요. 이 연세들이 있으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다 지우고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했거든 우리가. 그래서 간단하게 특정이 돼 버렸구나. 부디 내일은 이렇게 출근해서 돌아오는 일이 없기를 바라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